이재명 대통령이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과 전화통화를 통해 방산과 우주, 정보 공유 등 한국과 나토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해 신설된 한 나토 방산협의체 등을 통해 방산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6.25 전쟁 참전 유공자 자택을 찾았습니다. 이 차관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의 품으로 모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에게 듣는다 두 번째 시간은 국제정책분과위원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연구센터장을 만났습니다. 4월 미중 정상회담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북미 대화 등 2026년 주목할 국제 안보 전망을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크 루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 전화통화했습니다. 방산과 우주, 정보 공유 등 한국과 나토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대한민국과 나토가 글로벌 안보 도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통화에서 우리나라가 나토 회원국과 최적의 방산 파트너임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신설된 한 나토 방산협의체 등을 통해 방산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루터 사무총장도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 나토 방산협력 강화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한국형 구축함 KDDX 사업을 추진할 업체가 올 상반기 중 결정됩니다. 방위사업청이 사업 예비 설명회를 열고 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를 본격화한 건데요. 사업자 선정 방식 문제로 2년 동안 지연됐던 사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방위사업청이 11일 한국형 구축함 KDDX 사업 예비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입찰 공고 전 무기체계의 성능과 향후 사업 추진 일정을 개략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방사청은 올해 상반기 중 입찰 공고와 제안서 평가 등을 통해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쟁 업체는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입니다. 이번 예비 설명회에선 업체들이 주요 요구 사항 관련 사업 문서들을 입찰 공고 전에 열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업체들의 준비 기간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보다 완성도 높은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한 겁니다. 한국형 구축함 KDDX 사업은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사업입니다. 총 7조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6,500톤급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합니다. 당초 2023년 말 선도함 건조에 착수할 계획이었는데 참여 업체 간 과열 경쟁 속에 사업자 선정 방식이 정해지지 못하면서 2년여 동안 지연됐습니다. 방사청은 해군의 전력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연된 일정의 만회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고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KDDX 선도함을 2032년 말 해군에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논의를 위해 이르면 이달 말 방한할 미국 대표단이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조선협력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형태로 꾸려질 전망입니다. 외교부 박일 대변인은 지난 10일 미국 대표단 방한을 2월 말 또는 3월 초중순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 대표단은 모든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관련 부처가 다 포함된 범정부 대표단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무부, 에너지부, 전쟁부 등 관련 부처 인원들이 두루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의 경우 핵 잠수함은 국방부 주도로, 원자력 협력은 외교부 주도로 각각 TF를 구성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모든 문제를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함께 논의할 수도 있고 세션을 나눠서 논의할 수도 있다면서 미국 에너지부의 경우 핵잠과 농축 재처리를 다 다루는 만큼 두 이슈를 다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특별한 분의 자택을 찾았습니다. 75년 전 사선을 넘나들며 나라를 지켰던 95살의 노병인데요. 어르신의 손을 꼭 맞잡으며 미수습 전사자인 형님을 꼭 찾아드리겠다고 약속한 따뜻한 현장을 김효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차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정하신 모습 뵈서 너무 좋습니다. 아주 네. 태극기와 국가유공자 명패가 달린 서울 용산의 김학고 노웅자택을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11일 찾았습니다. 이 차관이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90살이 넘은 김홍은 12사단 소속으로 포천지구 전투에 참전했던 그날의 기억을 묵묵히 꺼내놓습니다. 98세인데 예, 호적으로는 95세로 예, 용산구 5천 명에서 예, 지금 40명 살아있어. 예,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게 한 20명밖에 안 보여. 예, 예. 그래도 이게 참 어르신께서 이렇게 정정하시고 이렇게 건강하시니까 너무 뵙기 좋습니다. 100세를 충분히 더 어르신께서는 더 후세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치시고. 다른 게 없어. 전쟁의 끝자락이었던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 직전까지 이어졌던 최전방에 긴박했던 상황은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김홍의 기억 속에 선명합니다. 한 시간만 더 쌓았어도 내가 죽었다고. 최전방에 써나가. 보따니 애강탄 동해에서 서해까지 쫙쫙 불이 한 시간만 더 늦었어. 10층짜리 방공호가 다 날아갔다고. 예. 이 차관은 김홍과 눈높이를 맞추며 진심 어린 경청을 이어갔습니다. 손을 맞잡고 온기를 나누던 것도 잠시. 형인 김영곤님의 가슴 아픈 사연이 시작되자 현장 분위기는 이내 숙연해집니다. 8사단 32연대 행선지구서 죽었는데 지금까지 유골을 못 찾았어. 예, 유골을 아직 못 찾았다고. 예, 한 3가지가 모자래. 예, 10가지에서 7가지는 맞는데 예. 3가지가 안 맞아가지고 지금 동작도에 가면 한 10,000명이 좀 유골이 있잖아. 예, 지금도 찾고 있다고. 예. 저희 그런데 좀- 군에서도 김홍의 간절한 목소리에 이 차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투박한 노병의 손을 연신 쓰다듬습니다. 이 차관은 이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마지막 한 분까지 유해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현재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해 고 김영곤님의 유해를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차관은 국방부 직원들이 정성을 모아 마련한 위문금과 설 명절 선물을 전달하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앞으로 국방부는 이번 위문을 시작으로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한편 세심히 살펴 모든 국민이 이들의 헌신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11일 오후 처음으로 정책자문위원 위촉식과 전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현장에서 국가안보는 정파를 넘어선 국민 생존의 문제라며 창의적이고 가감없는 제언을 당부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국방, 외교, 통일, 재난관리 등 6개 분과 총 54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돼 전통 신안보를 아우르는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합니다. 향후 자문위는 전체 분과 회의와 실시간 소통 채널을 통해 주요 안보 현안 대응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미군의 군수물자를 총괄하는 미 국방군수국장이 처음으로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를 찾아 한국 방어를 위한 공급망 관리를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상모 합참군사지원본부장이 11일 마크 시멀리 미 국방군수국장을 만나 한미 연합지속지원 능력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 국방군수국장의 합참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측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인 군수 지속 지원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심얼리 국장은 한국 방어를 위한 공급망 관리를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혔으며 양측은 향후 소통 채널을 정례화해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미 특수작전 부대가 국내 모처에서 야간 헬기 공중 강습을 포함한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연합 특수작전 수행 능력과 대비 태세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신소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야간 작전 지역. 저공으로 진입한 헬기에 한미 특수부대원들이 신속히 탑승합니다. 완전 무장한 대원들은 공중 강습 작전에 돌입합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 2일 국내 모처에서 진행된 한미연합 공중강습 훈련입니다. 미 육군 특수부대 작전분견대와 우리 육군 특수작전부대가 함께 참가했습니다. 대원들은 헬기를 이용해 가상 작전 지역으로 침투합니다. 탑승과 이탈, 전개 절차를 반복 숙달했습니다. 야간에는 특수 야시 장비를 활용해 은밀 기동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목표 지역 전개 절차가 이어집니다. 훈련은 미 2 전투항공여단 예하 항공전력과 연계해 진행됐습니다. 항공자산과 특수작전부대 간 통합 운용 능력을 함께 검증했습니다. 전투사격과 특수정찰, 항공화력 유도 등 전술과제도 병행했습니다. 실전적 상황을 반영해 연합 지휘와 임무 수행 절차를 집중 숙달한 겁니다. 부대는 이번 훈련이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신속한 전력투사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양국은 앞으로도 긴밀한 연합훈련을 통해 한반도 전역의 연합 대비 태세를 지속 유지,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공군 17 전투비행단이 항공기 소방 구조 훈련을 했습니다. 화재 등 항공기 비상 상황 발생 시 조종사의 생명을 구하는 역량을 배양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진 기자입니다. 소방 차량에서 강력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상황. 시야 가득 떨어지는 물방울들이 단숨에 화재를 진압합니다. 공군 17 전투비행단이 지난 10일 실시한 항공기 소방구조 훈련 현장입니다. 이번 훈련은 항공기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화재를 신속히 진압하고 조종사 구조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훈련은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구조중대 장병들이 풍향과 활주로 방향 등을 고려해 현장을 통제하고 장비와 물자를 배치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요원들은 소방차를 동원해 즉시 화재를 진압하고 조종사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화재 진압을 오늘 같이 진행했지만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화재 진압보다는 노면이 동파가 있거나 항공기가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조종사 구조를 원칙으로 했고 요 구조자 및 조종사를 안전하게 구조를 했던 훈련인 것 같습니다. 소방요원들이 전투기에 탑승해 있던 조종사를 신속하게 구조하는 것을 끝으로 훈련은 마무리됐습니다. 17B는 공군에서 운영하는 모든 전투기 및 헬기를 취급하는 부대입니다. 이번 항공기 소방 훈련을 통해 비상 상황을 대비해 구조 절차를 다시 한번 숙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7전비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조종사와 기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군 쏠쏠 정보 시간입니다. 2026년을 맞아 군에서 제공하는 금융 혜택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카드부터 적금, 지원금까지 종류가 다양한데요. 자세한 내용 이경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군 쏠쏠정보 이경섭입니다. 올해에는 장병들을 위한 금융상품과 지원 제도가 한층 다양해졌습니다. 그냥 쓰던 대로만 쓰면 놓칠 수 있는 혜택들, 지금부터 신분별로 쏙쏙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사입니다. 10년 주기로 개편되는 나라사랑 카드가 올해부터 3기 운영체제에 들어섰습니다. 신한과 하나, 기업은행까지 3개 은행이 운영사로 참여하면서 군 생활은 물론 재테크와 문화, 온라인 쇼핑까지 장병 맞춤 혜택이 대폭 다양해졌습니다. 기존 군마트 할인과 대중교통 할인은 물론 온라인 쇼핑과 OTT 구독 서비스 등 각기 다른 분야의 특화된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현역 병사가 나라사랑 카드와 함께 나라사랑 통장을 군 급여 통장으로 사용할 경우 은행별 조건에 따라 최대 1.9%의 우대금리 또는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사랑 카드의 경우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현역, 보충역, 예비역 등 만 38세 이하 병역 대상자라면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카드의 복수 발급이 가능해져 각 은행별로 발급받아 필요한 혜택들을 챙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간부입니다. 군 초급 간부의 장기 복무를 장려하기 위해 장기 간부 도약 적금이 신설됐습니다. 중장기 복무 선발자가 대상이며 가입 후 36개월간 매달 최대 3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원금의 100%를 추가로 매칭 지원해 줍니다. 이와 함께 5.5% 고정금리 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 만기 시 최대 2,300만 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장기간부 도약 적금은 26년부터 시작되는 계속 사업으로 정부의 자산 형성 재정 지원을 통해 군 간부의 장기 복무를 유도하고 복무 만족도 제고와 함께 직업 군인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인력 운영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번 제도는 3월 3일부터 시행돼 총 5개의 금융기관에서 가입 가능하며 가입 기간은 장기 복무 명령 발령일로부터 다음 달 12일까지입니다. 중도해지 시 매칭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니 장기 복무 결심과 함께 안정적인 자금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무원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현역 군인 자녀에게만 지급되던 꿈도전 지원금이 올해부터 군무원 자녀까지 확대됩니다. 자녀가 대학교 1학년 신입생인 경우 1학년 1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발은 성적 순으로 진행되며 선발될 경우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국가 장학금과도 중복 수혜가 가능하며 올해는 약 2,80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군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과 지원 제도는 대상과 범위를 넓히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각자 상황에 맞는 혜택을 확인해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군 쏠쏠 정보였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방 외교와 안보 협력의 중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제정책분과위원인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연구센터장 모시고 우리 국방외교의 과제와 전략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6년에 꼭 주목해야 할 국제 안보 정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우선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역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오는 2월 24일이면 꼭 4년째가 됩니다. 북한 특수작전군이 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교전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특수작전군과 나아가서 전투공병 그리고 군사 건설 인력까지 지금 파병을 했기 때문에 이 전쟁, 이 사건은 한반도와 매우 직결된 사안이고요. 그리고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파병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또 전쟁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북한의 능력은 또 핵미사일 능력은 고도화될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와 매우 직결된 사안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른바 이제 평화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제안을 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중재해서 빠르면 올해 상반기 내에 늦어도 올해 안에 어떤 형태로든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21세기 문명사의 거대한 지정학적 대전환점이 될 걸로 저는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한반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나라와 또 북한과 각각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는지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반도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또 전쟁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북한의 도움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약화된 이 동아시아 지역,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북한을 통해서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잘 포착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한반도 유사시에 러시아도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상 기정사실화 했기 때문에 이를테면 북한을 레버리지로 일종의 지렛대를 통해서 한미 동맹이나 혹은 미일 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서도 대응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일단 미중 관계 2026년에 어떻게 가실 걸로 보고 계신지, 그리고 또 이제 미중 관계 갈등의 극한이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대만 침공이 아닌가 싶은데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어떤 조건이 형성됐을 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을지,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저희의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 4월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미중 정상회담을 갖게 될 텐데, 그 결과에 따라서 미중 패권 경쟁의 모습이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민주진영에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대만 침공입니다.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대전제를 물리력을 통해서 실현하는 것이 중국의 미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중국의 내치와 외치를 관리해 나가면서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대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이익인 것인지를 잘 따져가면서 아마 대만에 대한 입장을 정할 걸로 예상을 해봅니다. 일본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네, 자민당이 단독 개헌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의석을 확보했는데요. 안보 분야에서 앞으로 일본이 어떻게 변모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선거에서 대승, 압승을 거둬서 일단 일각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역시 일본의 우경화가 더 심해질 것이고, 헌법을 수정해서 이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보통 국가화 로 나아가고 거기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우려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도전적인 상황이 될 것은 이제 신사참배와 같은 한일 간의, 특히 이제 한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민감한 국민적 정서에 대해서 과연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좀 반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한일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좋은 방향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지금 어떤 부침이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의 어떤 압승 상황이 앞으로도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서 궁극적으로 그것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견인하는 데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실용적인 외교 안보 전략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생존 전략은 철저하게 국익에 기반한 실용 외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미동맹 그리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건설적인 한중 관계, 미래지향적인 또 한일 관계, 또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서 우리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저는 적절한 것이고, 국가의 국익과 실용을 기초로 자각 능력을 극대화하고 또 자율성을 키워나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는 군사협력을 넘어서 방산과 기술협력까지 국방위기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요. 국제정책 분과에서는 이 같은 국방 외교의 확장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자문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처럼 K방산이 호황을 맞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제분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의 방산 기술이나 방산 제도로만 설명하거나 혹은 극복할 수 없는 다양한 고려 요소들을 이를테면 국가 간의 관계, 유기적 고려 사항들을 이렇게 좀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K방산이 보다 확장력을 가지고 때로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때로는 K방산의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그런데 주안을 두고 이렇게 좀 자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국제정책분과위원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7포병여단이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양평 종합훈련장에서 K3, K6, M60 기관총 등 공용화기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에는 장병 270여 명이 참가해 팀 단위 편제 공용화기 사격 능력을 높였습니다. 특히 드론 공격에 대응하는 사격 훈련을 집중 실시해 자체 방어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공군 19전투비행단이 설 연휴를 앞두고 집중 안전관리와 위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지난 9일부터 시작해 오는 1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활동은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대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가 서초 과학화 예비군 훈련대에서 수도방위 사령관 주관으로 2026년 예비군 발전 토의와 시범식 교육을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수도 서울 방위를 담당하는 예비군의 전투 수행 능력을 체계적으로 향상하고 올해 훈련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기온은 평년을 웃도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예보되는 등 대기질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만들어져 가시거리가 떨어질 전망입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2도, 철원은 영하 7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8도, 사천은 13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토요일 오후까지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안개와 해무의 영향으로 시정이 떨어지고 낮은 하층운이 유입될 수 있겠습니다. 이후 일요일에는 한기가 강해지고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한 차례 산발적인 강수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